전라북도와 시군이 터미널에 냉방기 설치비를 배정해 놓았지만 사업자가 설치를 미루면서 이용객들이 폭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김제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전라선 KTX가 증편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가동을 허용해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1호기가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투자기업 목록에서 전범기업을 제외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지독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강화됐고 전주와 김제는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막기는 힘들 듯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른 오후 2시. 말린 고추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작업의 속도를 내보지만 더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그냥 땀이 줄줄줄 쏟아. 아이고, 정말 쏟아져. 주민들이 하나둘씩 정자로 모입니다. 집 밖으로 나와도 더운 건 마찬가지. 선풍기에 부채까지 동원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집보다는 낫지만 더워요. 여기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잖아요.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물놀이장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더웠는데 이거 타니까 진짜 시원했어요. 제가 밖에 10분 정도 나와 있었을 뿐인데 보시다시피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은 35.1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김제도 기온이 34.4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전주 익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아 더위를 식히기는 어렵겠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버스 터미널에선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찜통더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들은 일찌감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운영비가 부담된다며 냉방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현장 한번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600명이 이용하는 진안 버스 공용 터미널. 에어컨 한 대 없이 돌아가는 대기실의 온도는 무려 36도가 넘습니다. 이용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얼음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엄청 더워요. 얼굴 봐. 이것지 얼굴이. 예. 얼굴이 이거 숨 막혀 막. 제가요 충청도도 가보고 이 여름에 사방에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에어컨 없는 데가 없어요. 장수 시외버스 터미널도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선풍기 석 대에 의지해 간신히 땀을 식힙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조금 덥기는 해도 어떡하겠어. 에어컨이 그런데 참아야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고자 전라북도와 11개 시군은 올해 초 20개 터미널에 냉방기 설치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와 진안, 정읍과 고창, 남원 등 5개 시군, 6개 터미널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이 유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영어는 내가 자기 하나 잘 된다고 나 솔직히 이해해요 내가. 나 여기 200만 원이야 너. 더위가 오기 전에 설치를 독려해야 할 시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터미널은 지금 설치가 15일에 시작된다고 하시거든요. 에어컨 설치. 그게 기사님들이 에어컨 설치 업무가 밀려있어가지고 늦춰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늑장에 터미널 이용객들이 찜통더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김제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는 전라선 KTX가 증편됩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내용을 김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초 KTX 혁신역 신설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자 김종일 의원과 김재 씨는 김제역 정차를 대안으로 내세웠고 이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김제역 정차는 상행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 12분, 하행은 오전 11시 45분과 오후 7시 20분 등 각각 2차례로 하루에 모두 4번입니다. 이로써 2015년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4년 만에 김제에서 KTX를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증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면 정도 주차 라인을 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제 오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못 오는 일은 없도록. 9월 20일부터는 전라선 KTX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4차례씩 증편됩니다. 이번 증편으로 금, 토, 일요일에 남원과 전주, 익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전라선 KTX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라선 KTX의 일평균 이용객은 2016년 1,626명에서 올해 17,919명으로 3년 만에 70%에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하루에 10번 올라가고 10번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불편했잖아요. 이제 이게 9월부터는 이제 17번 올라가고 17번 내려오니까 다소 좀 숨통은 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남으로 가는 SRT 투입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다음 과제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김제역의 KTX 정차를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전북 도민들이 요구했던 KTX 혁신역 신설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는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투자기업 목록에서 전범 기업을 제외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90여 일본 기업 주식에 7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토요타와 닛산 등 75개 전범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조 2,300억 원가량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2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범기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을 비롯한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중하던 국민연금도 입장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책임 투자의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전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기업의 투자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전범기업 투자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친일 작곡가가 만든 25개 학교의 교우가 가운데 올해 안에 10개 학교의 교우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초등학교, 고등학교 4곳으로 10월까지 새로운 교우가를 선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나머지 15개 학교의 교우가도 내년에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혐오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단체 행동을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보고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정지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1호기가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가동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일단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시험 과정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13%나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원자로를 12시간이나 더 가동했습니다.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가장 큰 것은 이제 인적 실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지 대책을 좀 내놓은 겁니다. 설비엔 문제가 없으니 운영자의 잘못만 바로잡으면 된다는 건데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도 우려를 표하면서도 원안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전파 시스템 마련, 방제 예산 지원, 완벽한 안전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방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지만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실상과 실태를 충분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안전한 것들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이 또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칫 원전이 폭발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허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전라북도 역시 너무 쉽게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이 완주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완주의 대륜 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스마트 공장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공장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 습지를 보유한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 도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제도는 람사르 협약 습지를 잘 지키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데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고창군이 내년에 람사르 습지 도시로 최종 인증되면 국제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로 여겨지는 람사르 협약 상징을 지역 농특산물과 생태 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산림 분야에 4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 기간이 30일 더 연장되고 완주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반영된 추경 예산을 올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추돌해 신발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8살 김모 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적색 전멸 신호에서 직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전역은 폭염특보 속에 전주는 35.1도, 김제는 34.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5에서 7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최고 40mm가 오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